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시장은 좋았다, 또 좋다. 그리고 정부도 8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는 경기도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산 4건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매력적인 인천의 지산 3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를 통해서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산이 가장 선두권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양 일반 매매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이를테면 분양, 일반 매매 뭐 5억 또는 10억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경매로 2억 5천 또는 10억짜리가 뭐 한 4, 5억 이 정도라면 매력적이다. 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맞는 곳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현장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잘 하셔가지고 나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력적인 지식산업센터. 오늘 어디? 인천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 2,900세대뿐 정부 세제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여기 보면은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에도 신축 빌라 공급 시큰둥, 1월 달부터 5월 빌라 준공 58% 감소, 착공 인허가도 반토막. 여러분, 사람들이 왜 최근에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최근 뭐 거의 한 8, 9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빌라 어떻습니까? 신축일 때가 가장 비싸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빌라를 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도 올 들어 5월까지 완공된 서울 지역의 빌라 2,900여 세대뿐이다. 동일 기간 서울 지역 빌라 착공은 1,800세대에 그쳐 비아파트 공급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시행자 또는 뭐 시공자, 특히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빌라를 지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분양도 안 돼. 미분양에 떨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인허가도 할 필요 없고 착공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빌라도 사놓으면 돈이 되는구나. 또 아파트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구나. 또 편리하구나. 또 환금성이 좋구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사실은 뭐 빌라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정말 지역이 슬럼화돼서 오래된 빌라인데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그런 빌라만 상승할 여지가 있고 지금 뭐 이를테면 서울에 경기 인천에 새 빌라를 지었다. 내년도 3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가격이 뜰 빌라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10%도 안 된다. 글쎄요. 3%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빌라는 가격 상승, 환금성을 기대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겠다. 뭐 지산처럼 똑같은 거죠. 예, 이를테면 감정가는 2억 원인데 1억 원에 낙찰받는다. 또 감정가는 3억 원인데 1억 5천에 낙찰받는다. 감정가는 1억 원인데 5천에 낙찰받는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매력적이죠. 다만 일반 매매, 분양, 빌라 그것은 오늘의 지산처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개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법률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어쨌거나 최근에 지산 핵심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라고 하는 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10억에 분양을 받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연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연수익률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 텐데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반면에 요거를 우리가 반값인 5억 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연수익률은 4.8%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억에 300만 원 나온다. 예, 그러면 연수익률은 3.6%. 애매하지만 5억이나 잡았는다. 그러면 수익률은 연 7.2%.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매, 그냥 안 된다. 너무 비싸다. 공급은 많고 수익률도 안 맞는다. 근데 경매로 반값 이하로 예스다. 왜 그런가? 아시겠죠?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지산 경매 3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미추홀구 지산입니다. 자, 이 건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주안 J타워 5층에 위치한 지산입니다.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죠? 예, 하나의 사건에 3건이 따로따로 개별 매각을 하고 있다. 자, 요건은 건물의 전용 면적이 30.76, 제시의 면적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감정가는 2억 8,300, 두 번 떨어진 1억 3,800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도 체크를 해야만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 평가서를 통해서 제시의 면적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마 이 제시의 면적은 수변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 건 지사는 2017년산, 7년 차니까 신축 좋죠? 13층 중에 5층 좋습니다. 자, 건물의 전용은 30.76 좋고요. 여기 이제 안에 아마 증축을 한 걸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감정 평가서를 꼼꼼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은 없어 보이고요. 자, 위치는 여긴데 인천 2호선, 1호선 주안역에서 도보로 글쎄요, 이 정도면 한 12, 3분 거리. 주안 국가 산단역에서 멀지 않은 곳, 예, 산업단지가 근처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 2번.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고요. 자, 제시의 건물 포함 구분 건물 중 2층 부분임. 요거는 감정평가사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목록상 수변전 설비는 별도 시설이 아닌 전체 공용 수변전 설비에서 호수별 공급받는 용량으로 별도로 거래가 되지 않는 점 감안해서 구분 건물에 포함해서 감정평가되었다. 자, 일단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이제 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남향의 지산이네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남동구 지산입니다. 자, 요거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금호 오션타워 2층에 위치한 역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2번 전용이 19.69입니다. 감정가는 2억 2,900인데 반값 이하 1억 1,221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요거는 2021년산 3년차 신축 좋다. 10층 중에 2층 좋다. 전용 19.69 좋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로 임차가 800에 88만 원. 이제 부가세가 있어서 80에 또 88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보수적으로 800에 만약에 80이더라고 치면 이번에 가령 뭐 한 1억 1,800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럼 800 빼니까 1억 1,000. 80에 곱하기 12달 960만 원. 그럼 수익률이 8%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현장에 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연수구 뭐 이를테면 동춘동. 여기가 여러분 송도죠? 맞은편에. 자, 이제 여기가 전부 다 공장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 물건 번호 2번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 신고가 사업자가 빠르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차임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보증금 800인데 월세 안 내면 또 떠안을 게 특별히 없어 보인다.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커멘트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지산은 서구의 지산입니다.
자, 요거는 인천 서구 오류동의 블루텍 7층에 위치한 전용 면적 35.28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감정가가 3억 2,200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5일 날이 입찰 기일이다. 자, 이 건은 2016년산 8년차 뭐 나쁘지 않죠? 15층에 7층 좋고 전용 좋고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날짜가 모두 느리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낙찰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공장 단지가 되겠죠, 여러분. 검단 양촌 IC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바로 이제 여기가 인천 2호선 검단 오류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밑으로 쭉 가면은 뭐 청라가 나오겠죠? 쭉 끝까지 가면 검단 김포가 나오겠죠.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사업자가 전혀 다 느리다. 특별히 떠나는 임차에 넣고요.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문제는 없다. 호별 위치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요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 가서 좀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무실로 또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여부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봐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 2번 유찰된 지산 알아봤습니다. 일단 2번 유찰된 것은 감정가 대비 반값이다라고 하는 점. 그랬을 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꼭 체크를 한번 해본다. 어디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중개사무소 한 3-4군데 들러서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을 꼭 체크하고 내가 생각하는 연 6% 또는 연 7%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좋고 또 폐찰한다면 또 다음에 기회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일단 싸게 낙찰받아 놓는다면 임대 수익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임대 수익에 맞춰서 낙찰받은 금액보다는 좀 더 높게 팔아서 매매 차익도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임장을 순발력 있게 해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